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다음 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대선 승리 선언을 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이런 선거가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당선인인데요. 오늘 새벽 늦게까지 당의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일찍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첫 일성은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발빠르게 옮진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10시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 오전 11시에 당선 인사, 2시에 선대본부 해단식가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의 여러 말을 들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결국은 국민통합, 지역, 이번에도 지역별 투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일성이 국민통합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대선의 득표율을 가지고 본다면 당선인인 윤석열 후보나 또 패배를 한 이재명 후보나 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실은 반절로 쫙 쪼개져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쨌든 국민 전체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을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당선인에게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령 TK와 또 호남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갈라진 표심, 또 일정 세대에 있어서 남녀 간에 또 갈라진 이 표심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새 정부에서는 통합시키고 화합시켜서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라고 당선인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은 오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보시면 정진석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과 함께 오늘 10시에 국립현충원을 찾았고요. 방명록에 쓴 글도 한번 볼까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선 다음 날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방명록의 메시지는 윤 당선인 저랬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부터 좀 윤 당선인이 긴밀하게 긴급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도원 의원님.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한미 경제 동맹을 강조했다. 근데 첫 외국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 메시지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당선 확정된 뒤 5시간 만인가요? 아주 바이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면은 워싱턴 시간은 밤 한 12시쯤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굳이 기다렸다 전화하는 거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당선인에게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당선되든 늘 그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밤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에게 좀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건 아닌가. 바이든, 윤석열 이 조합에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가 기존의 문 정권 때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고 또 이 통화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기시다 그 일본 총리가 축하 메시지 냈습니다만 아마 두 분이 통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시진핑 그 주석은 윤 당선인과 통화할 것인지 기존의 그 중국 외교라는 것이 전화 원래 외교는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했는데 시진핑 그 주석은 모르는 척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볼만하고 오늘 통화했고 5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그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때 한국도 방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우리 서울에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9월쯤에 윤석열 당시는 대통령이겠죠. 워싱턴을 방문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쭉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원 의원님 말씀은 어제 미국 현지 워싱턴의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윤 후보와 윤 당선인과 통화를 했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5월에 찾는다면 5월 10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윤 당선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다면 5월 10일 우리 윤 당선인 취임식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오면은 제일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아마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한 윤 당선인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의 강조 일성은 통합이었고 사실 이 부분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5석을 가져왔어도 110석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집권 이후에 2년간은 170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요. 통합에 더 나아가서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당과 지금 현 민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여야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서 이제 여당 대표네 라는 오늘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기간 아니었습니까? 지난 1년 10시간 동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여소야대라는 것은 저희가 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판국 아니겠습니까? 아마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해보시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그런 여소야대가 저희 앞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앞에 이제 여당 대표라는 현장의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좀 들렸다는 건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여소야대 얘기를 사실은
윤 당선인 당선 이후에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172석, 국민의힘 110석. 사실은 여당 협치 없으면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선인도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서요. 의회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협치를 명령했다. 이런 발언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이 부분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혼밥하지 않겠고 또 숨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야당이 되겠죠. 아직은 여당입니다. 이제 2달 있다가 야당이 될 텐데 민주당 쪽에 여러 정치인들과 뭐 꼭 입법을 해야 된다든가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화도 많이 하실 거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식사도 하면서 직접 나서서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이 그 야당 정치인들,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아마 그런 행동을 하실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미국 대통령 얘기하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났는데 아까 이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에 당선된 첫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내일 이제 통화를 하기로 좀 잡혀 있었는데 오늘 꼭 통화를 하자. 당선된 첫날짜에 이 부분 당선 인사를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오후 8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통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도 당선된 날이고 한국 기준으로도 미국 기준으로도 우리 후보가 당선된 날이어서 이날 첫날 통화를 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아마 의회에 이제 반대당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아마 성실히 수행할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윤 후보가 첫 일성으로 민주당과 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말인 거고 민주당 시각에서 윤 당선인의 행동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협치를 위해서는 윤 당선인은 어떤 움직임을 먼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선거 기간에 했던 말들로 따지면 과연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자면 뭐 민주당을 박살내겠다, 민주당을 집에 보내겠다 이러면서 선거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우려가 되게 크고 하지만 이제 당선인이 됐으니까 어차피 지금 초박빙 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통합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싸우는 이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요구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윤 당선자께서는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 기간에 했던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지, 그다음에 뭐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나 남북 관계, 남북 협약, 뭐 한일 협약 이런 부분들을 아예 뒤집으면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협치하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줘야만 저희들도 어떤 협치에 어떤 물꼬를 튈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국민통합 그리고 민주당과 협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김경진 의원님.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무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애들러서 문재인 정부 좀 비판한 겁니까? 근데 그 비판이 주 의도라기보다도 사실은 후보 시절에도 저 워딩을 한 2-3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라든지 의견 대립이 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 아주 진솔하게 국민들하고 또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직접 본인이 설명할 거 설명하고 또 혼날 거 혼나겠다. 그런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누차 반복적으로 이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아마 저런 자세로 5년 내내 아마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원론적인 입장을
몇 차례 밝혔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자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거겠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예. 또 발언은요. 후보 기간에도 얘기했을 때 그 주어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저 참모 뒤에 숨었다. 정부가 잘못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예. 좀 돌려서 얘기하면서 본인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하겠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협치를 얘기했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 대선 레이스 동안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려온 얘기는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가 통화를 했다. 뭐 대략 뭐 몇 마디 정도 나눈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이게 통상적인 정치권의 예일 수 있지만 뭐 보기에 따라서는 협치 시작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마련인데 두 분이 뭐 통화를 하면서 또 만나서 화해를 한다는 게 사실은 화해는커녕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적 거목이라고 얘기하는 YSDJ 두 분이 1992년 대선에서 맞붙었는데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당시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패배했죠. 그래도 이제 정치 거목 두 분이 맞붙었으니까 그래도 두 분이 만나서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자고 참모들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안 되고 사실은 통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것 같은데 예. 그 자체만 하더라도 참 우리 정치가 많이 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런 기조가 굉장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기왕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면은 이 후보뿐만 아니라 오늘 뭐 물론 송영길 대표를 이제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사정 때문에 만나진 못했지만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좀 더 나가면은 국회에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였던 우리 법사위 소속인가요?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이런 의원들하고도 한번 통화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또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해서 그리고 여소야도 전국에서 여야 간의 협력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와 통화를 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